세 번째 발표는 소규모 부문 제주 대전고등학교 사례입니다. 대전고등학교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학교로서 13학급 소규모 학교입니다. 학생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영역에서 1학년 학생 맞춤형 진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담당자 박지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대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로 학생 맞춤형 진로 코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먼저 온 오프라인 연계 담임교사 상담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교과 담임 멘토제, 그 다음 교과 융합 심화의 자율적 교육 과정, 그리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그 다음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운영하고 나서의 저희가 느낀 점과 학생들의 느낀 점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온 오프라인 연계 담임교사 상담입니다. 저희 학교는 제주도 읍면 지역에 있는 총 학생 수가 3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근무한 지는 4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4년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서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우리 교사와의 상담이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교과교사도 그렇고, 그리고 진로교사의 상담도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안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교과교사나 담임교사나 그리고 진로교사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올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1학기 동안 진로 진학 관련 일회성 행사들은 지양했습니다. 그런 걸 지양하고 그 시간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중점적으로 한 학생당 2회에서 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상담을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하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런 학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런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담임 선생님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럼 아이들은 그냥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써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선생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는지, 이 과목을 들으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1학기 동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해서 이렇게 담임교사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교과 담임 멘토제라고 해서 2학기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학기 말에 1학년에 들어오는 교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교과 담임 멘토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4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지리교사인데요. 지리교사인데 제가 만약에 저희 반에 과학 진로나 공대 진로인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을 상담해 주는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너 어떤 과목 들을 거야? 물어봤을 때 저 이 과목 들으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모든 것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게 교과 담임 선생님들을 한 명 더 이제 학생들한테 교과 담임 선생님들을 한 명 더 붙여주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학기 말 교과 선생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학기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교과 담임 멘토를 매칭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2학기 동안은 이제 교과 교사와 상담을 중심으로 이제 상담을 두세 번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목에서 이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 학생이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교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 교과 선생님과 학생과의 상담 내용은 담임 선생님과의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쓰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이 어떤 내용을 상담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온라인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상담 내용을 데이터화해보자 해가지고 각 진로, 교과 담임 멘토별로 이렇게 클래스룸을 하나씩 만들었고요.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상담 일지, 그리고 학생은 이 학업 계획서를 여기 하나 더 작성하게 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1학년 과목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해 준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에서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학생들과 상담을 했는지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들은 한 번 더 상담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1학년 기간 동안 3번의 과목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급 담임 선생님들과 두세 번의 상담, 그리고 교과 담임 선생님들과의 두세 번의 상담, 이렇게 총 최소 7번 이상의 이제 자신의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그 구글 강연에서도 말했지만 Y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과목을 선택했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너 이과 가야 되니까 물리학은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과에 진학을 하려면 왜 물리 과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7번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더 알맞고 더 좋은 진로 설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교과융합 심화의 자율적 교육과정인데요. 최근에 학교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6+1의 자율적 교육과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69쪽, 70쪽을 참고해서 저희는 진로 집중, 학습 몰입형과 그리고 프로젝트형을 실시했습니다. 1학기 때는 프로젝트형으로 교과융합 수업을 진행했고요. 2학기 때는 아까 교과 담임 멘토제랑 연계해서 학습 몰입형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먼저 1학기는 진로 설계를 위한 교과융합 탐구 프로그램 다양성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이 자율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과융합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1학년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뭐지? 아니면 우리 1학년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 1학년 아이들한테 존중이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자세를 좀 이 자율적 교육과정 기간에 운영하면 어떨까? 원래 1학기 말에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기말고사 끝난 이후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시험이 끝난 이후니까 아이들이 해이해지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뭐 영화 보여달라고 하고 이런 시간이지만,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성취 기준을 묻고 그 다음 각 교과별로 다양성과 관련한 수업을 했습니다. 국어에서는 사라져가는 언어들이라는 주제로 했고요. 그 다음 통합사회 수업에서는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가지고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과학도 원소의 불꽃 반응을 통해서 금속 재료의 다양성, 뭐 이런 것도 탐구해보고, 생물 다양성, 인간 지문을 활용해서 그런 거의 다양성, 이렇게 다양한 다양성을 주제로 묶어서 교과 융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과융합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들어갈 때 이 종이는 꼭 갖고 다니라고 했었습니다. 이 종이는 갖고 다니면서 그 수업 안에서 어떤 거를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설계했던 의도와 이 아이들이 잘 이해했냐 이런 걸 한번 봐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이쪽에 봐보면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서로의 다름과 상처를 놀리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안타깝고 부끄러웠다. 마지막 수업에 했던 차별과 배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적을 때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많이 적어주었어요. 많이 적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교과 융합 수업의 목표랑 일치했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2학기 때 자율적 교육과정 활동을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종이를 갖고 다녔던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교과융합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봐보면 처음에는 다양성에 대한 생각이 막연했지만 시간이 잠시만요. 처음에는 다양성에 대한 생각이 막연했지만 특정 현상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 때는 저희가 2학기 때 교과 담임 멘토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와 연계해서 학습 몰입형 교과 탐구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교과 담임 멘토와 함께한 학습 몰입형 교과 탐구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호기심 주제를 설정하고 이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탐구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이렇게 재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 반별로 아이들을 다시 재분배해서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구 보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인데요. 이렇게 4가지 형태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방역도움이랑 환경도우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이 주도해서 어디를 봉사할 건지, 플로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건 구글맵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봉사활동 경로까지 모든 별로 짜보고 그 다음 일지까지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우러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자기가 느낀 점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지역사회 환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가분들을 학생들이 초청해서 강연도 들었고요. 그 다음 해양, 바다 쓰레기를 주우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강연을 듣고 나서 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는 걸 아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를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이런 활동도 진행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활동으로는 환경 관련 책을 구입하고 아이들이 이런 독서일지랑 활동 후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독서 토론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가졌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방역 봉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마찬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방역 봉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어디가 가장 방역에 취약한지를 찾아보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지도 작성하고 이런 활동을 진행했고 그 다음 세균 증식과 관련한 중간에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캠페인도 이렇게 진행하고 포스터를 학교에 게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관련 도서를 읽고 일지 작성하고 활동 보고서도 작성하는 그 다음 토론까지 진행하는 활동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80% 이상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고요. 학생 맞춤형 진로 코칭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사 협력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문화가 학교에 잘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시간에 1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했던 이런 교과 담임 멘토제 상담 내용 이런 거는 3학년까지 이렇게 지속해서 누적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선생님께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전에 저희가 이제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요. 특히 상담이 굉장히 중심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상담까지 모두 2, 3회씩 이루어지면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 상담 업무로 인해서 또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동기부여하시면서 진행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사전에 들어온 게 있어서요.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임교사와의 상담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당연히 상담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 선생님들과의 상담이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맨 처음 교과 담임 멘토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협의회를 진행했을 때 선생님들은 취지에 대한 내용은 공감했으나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게는 일단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따로따로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하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도 이렇게 연수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방과 후 지도 수당,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가 끝난 이후에 애들을 상담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 의회 상담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일지가 있었잖아요. 일지 기반으로 한 그런 상담 수당도 제공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 많이는 아니고요. 최소한 1시간 정도의 수당 정도였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